여러분, 대쉬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쉬 다이어트는 번역하면 혈압을 낮추는 식사요법입니다. 이 그림처럼 채소와 과일, 곡물 위주로 먹으면서 포화지방은 전체 칼로리 6%로 철저하게 제한합니다. 포화지방을 6% 이하로 먹어야 한다면 고기는 사실상 먹지 말라는 소리죠. WHO 식이지침도 포화지방 10% 이하이기 때문에 대쉬 다이어트는 극도의 저지방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에서 나온 가공되지 않은 포화지방은 이처럼 많은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화지방 섭취가 부족해지면 이런 중요한 필수 물질들이 결핍될 수 있는데요. 포화지방 섭취를 저렇게나 줄이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궁금하네요. 즉, 대쉬 다이어트는 탄수화물 위주로 먹는 식단인데 특히 나트륨 섭취 역시 하루 2300ml로 극도로 제한합니다. 이건 소금 5g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 평균 섭취량의 12g보다 2배 이상 적은 양입니다. 즉, 대쉬 다이어트는 저지방, 고탄수, 저염식으로 사실상 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쉬 다이어트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처음 고안되었고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가장 권장하는 식단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런 초가공식품인 시리얼 제품에 학회 인증 마크를 달아주면서 제품들을 홍보해주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대쉬 다이어트의 목적은 뭘까요? 첫째, 콜레스테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둘째, 혈압을 낮춘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6년 방송된 지방의 누명에서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흥미로운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동생은 탄수화물 줄이면서 고지방 식이를 했고 언니는 탄수화물 위주의 저지방 식이를 했습니다. 즉, 미국 심장학회가 권장하는 대쉬 다이어트 같이 한 겁니다. 저탄수 고지방 식이를 했던 동생은 2주 만에 체중이 2.5kg 줄었지만 탄수화물 위주로 먹었던 언니는 오히려 체중이 1.3kg 늘었습니다. 동생은 허리 둘레도 2cm 감소했는데 언니는 5cm나 늘어났습니다. 언니는 내장 지방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동생은 중성지방이 26 감소했는데 언니는 무려 144나 증가했습니다. 언니는 지방을 거의 먹지 않았는데 중성지방은 왜 저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중성지방은 섭취한 지방보다는 대부분 80~90%가 탄수화물로 만들어집니다. 즉, 고탄수화물 식이를 하면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하고 저탄수화물 식이를 하면 중성지방 수치는 떨어집니다. 실제로 중성지방은 당뇨, 고혈압, 비만, 대사증후군에서 증가하는데요.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섭취를 최대한 제한해야 합니다. LDL보다 훨씬 중요한 심혈관 질환의 강력한 위험인자는 바로 이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이 많으면 뇌졸중 재발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초기 신경학적 악화 비율도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연구는 중풍 치매의 강력한 위험인자인 대뇌 소혈관 질환과 혈중 지질 수치의 연관성을 연구했는데요. 이렇게 중성지방이 증가할수록 대뇌 소혈관 질환의 빈도와 중증도가 같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중성지방이 증가하면 혈관에 매우 안 좋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식단 중에서 어떤 것이 혈관에 더 해로울까요? 중성지방이 감소한 고지방 저탄수 식단입니까? 아니면 중성지방이 크게 증가한 저지방 식단입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체중 감소에 대한 다른 연구를 보면 대쉬 다이어트와 같은 저지방 식단보다는 지중해 식단이 체중 감소 효과가 더 좋았고 저탄수 식단은 효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31건의 RCT 연구를 비교했더니 파란 막대 그래프인 저탄수화물 식단의 체중 감소량이 저지방 식단보다 훨씬 크죠. 저지방 식단은 31개 연구에서 단 한 건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는 압도적입니다. 이번에는 체중과 함께 여러가지 지표 변화를 보겠습니다. 8주 이상 연구한 RCT 논문들의 메타 분석인데요. 연구 데이터를 보면 저탄수화물 식단에서 체질량 지수는 저지방 식단보다 0.6이 더 감소했습니다. 체중 감소 효과가 훨씬 효과적이니까 이건 당연한 결과죠. 저탄수화물 식단에서 LDL 콜레스테롤은 9.6 더 올랐는데 HDL 콜레스테롤 역시 5.4 더 증가했습니다. 중성지방은 무려 약 30이나 떨어졌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가장 잘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중성지방 HDL 비율인데요. 중성지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HDL도 역시 증가했기 때문에 이 비율은 고위험군에서 낮은 위험이나 최적의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게다가 저탄수화물 식단은 수축기 혈압 감소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어떤 식단이 혈관에 좋을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저탄수화물 식단의 연구는 대부분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이 약 130g이라서 사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아닙니다. 중탄수화물 식단이라고 해야 맞겠죠?
보통 일반적인 식단의 탄수화물 섭취량은 하루 평균 300g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중탄수가 아닌 진짜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한 연구입니다. 올해 5월달 발표된 정말 따끈따끈한 연구인데요. 하루 약 3-40g 정도의 저탄수화물 식단과 저지방 대시 다이어트가 정면 대결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비만에 어떤 식단이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그럼 바로 데이터를 봅시다. 먼저 수축기 혈압 감소입니다. 4개월 후에 저탄수화물 식단은 수축기 혈압이 10 정도 감소했는데 대시 다이어트는 5 정도 감소했습니다. 대시 다이어트가 혈압을 낮추는 식이요법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저탄수화물 식단이 훨씬 낫네요. 이번에는 당화 혈색소를 보면 저탄수화물 식단은 0.35나 감소했는데 대시 다이어트는 0.14 감소에 불과했습니다. 대시 뭐합니까? 놀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체중 감소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19파운드나 감소했는데 대시 다이어트는 10파운드 감소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도 못 이깁니까? 이번에는 혈압약을 중단하거나 감량할 수 있었던 비율을 보면 저탄수화물 식단은 31%나 가능했는데 대시 다이어트는 13%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는 당뇨약인데요. 저탄수화물 식단은 40%나 가능했는데 대시 다이어트는 0%, 아예 없었습니다. 즉, 저탄수화물 식단은 당뇨와 고혈압을 호전시킬 수 있지만 대시 다이어트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건 임상적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대시 다이어트에 비해서 포화지방 섭취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화지방은 해롭지 않습니다. 포화지방이 나쁘다는 건 잘못된 과학적 여론에 불과합니다. 아이가 자라는데 필수적인 영양을 공급해주는 모유에서도 가장 많은 지방 성분은 포화지방입니다. 여러분은 모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포화지방이 과연 아기에게 유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2년 유럽 39개국 연구에서 포화지방 섭취가 증가할수록 관상동맥 심장질환 사망률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거대한 과학적 여론에 의해서 쉽게 묻혀버립니다. 과학은 여론이 아닙니다. 과학은 다수결의 원칙에 지배당해서는 안됩니다. 잘못된 여론에 과학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건강도 같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번 최신 연구를 꼭 기억하시면서 당뇨와 고혈압 없이 깨끗한 혈관과 함께 즐거운 인생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